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더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거지? 요즘 뉴스를 보셨다면 기초연금 70만원, 40만원 이런 숫자들 자주 보이실 겁니다. 다가오는 6월 30일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어르신 표심을 겨냥해 다양한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근데 말이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기준, 방식, 그리고 실제 실현 가능성까지 다 살펴봐야 하거든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이유, 오늘 영상에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후보별 기초연금 정책 비교는 물론이고 왜 지금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한지도 짚어드릴게요.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6월 30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기초연금 공약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51만 명에 달하고 전체 인구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의 표심은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며 후보들 역시 이를 의식한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후보들마다 제시하는 공약을 보면 40만원에서 많게는 70만원까지 지급 금액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르신들께 드리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결국 청장년층이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지급 방식대로라면 향후 수급자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2025년에는 약 70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50년에는 13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증가 수준이 아니라 국가재정 운영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고령층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빈곤한 계층에게 기초연금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원에서 발표한 또 다른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3년 기준 약 3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택 등 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두고 순수한 처분 가능 소득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주택연금 등을 통해 보유자산을 소득화하는 연금화 효과를 감안하면 빈곤율은 2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인 14%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인빈곤 문제는 세대별로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후반 출생자와 1940년대 초반 출생자의 빈곤율은 각각 56.3%와 51.3%였고 1940년대 후반생도 44.5%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반면에 1950년대 전반과 후반에 태어난 세대의 빈곤율은 각각 27.8%와 18.7%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진 1960년대생 이후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율은 더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방식이 이러한 세대 간 소득 격차나 빈곤율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게 되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재정 감당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거의 담기지 않았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기초연금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인 최저소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선정 기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초연금 관련 여러 개선안을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삭감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재직자의 경우 노령연금을 일부 감액하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역시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공공 돌봄 확대, 의료 취약층을 위한 주치 제도 개선, 경로당 급식 확대, 공공 일자리 창출,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등 폭넓은 공약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50% 고령층부터 우선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단계적인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던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에게 먼저 4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70%까지 확대하는 기존 계획에서 다소 후퇴한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또한 어르신 간병 부담을 줄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가 간병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치매 환자 대상 보호시간 확대, 치매 주치의 확대, 치매 전용 공공주택 공급 등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습니다.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주로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자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제한을 없애고 다주택자도 20억 원까지 가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택연금을 유지하기 위한 이사 조건 역시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공약은 자산이 있는 고령층 중심의 방안으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세 후보 모두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에서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대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간병비를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연금과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서는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40만원 단계적 인상 공약은 현재 기초연금이 물가 인상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기초연금 공약들이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곰곰하게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기초연금을 얼마나 올리겠다는 공약인지보다 그 정책이 세대 간 형평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입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들의 복지 공약을 바라본다면 그저 금액의 크기만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들을 비교해보며 왜 지금 기초연금 개편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과 전문가들은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 고령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후보들의 공약은 금액 인상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편이나 장기적 계획이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앞으로 20년, 30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높은 쪽만 보지 마시고 실현 가능성과 설계의 타당성까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 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